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죠?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공부합시다 영상. 자, 첫 번째 영상에서 네 번째 영상까지 촬영이 되었고요.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을 때 원활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목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즘 뭔가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것을 많이들 싫어합니다. 뭔가 좀 단순하고 간략하고 좀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는 어떤 시대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터넷 카페 같은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까지 이제 인터넷에다가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카메라를 샀습니다. 매뉴얼을 주죠. 그 매뉴얼을 보면 작동하는 방법들 다 써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거부감이 드니까요. 그러면서 카메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올립니다. 그럴 때 밑에 어떤 분이 이런 답변을 달아요. 매뉴얼을 보십시오. 싫어합니다. 매뉴얼 보기 싫어서 질문을 했는데 밑에다가 매뉴얼을 보라. 자, 매뉴얼을 보지 않을 정도 어떤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조작법에 대해서 습득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공부합시다 영상입니다. 말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의 제목을 보면 바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공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려는 분들만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거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운동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지식의, 인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근육 성장할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트레이너들은 간략하게 알려줘요. 단백질은 체중당 요렇게 드시고, 식사, 밥은 현미밥 반 공기에 브로콜리랑 파프리카랑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드시고 정해줍니다. 세팅을 딱 해줘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활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데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가 쓱 나와. 아마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요즘 트레이너들의 어떤 식단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생활이 다르고 현재 신체 근육량과 지방량 그리고 신진대사, 몸의 건강 기준, 어떤 회복력이라든지 이 모든 게 개개인이 다른데 똑같은 다이어트 식단을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로 된 식단을 뽑아서 주는 트레이너들도 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우리 몸에 대해서 영양학, 생리학 이 깊숙이 진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핥기 하다가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만 지도를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직장도 다 똑같은 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직장 분야 다 틀리죠. 출근, 퇴근 시간 다 다르죠. 업무의 강도, 업무 내용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근육량, 키, 그리고 지방량,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수분량,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활동, 출퇴근 거리라든지 집에 와서 바로 쉬는 거 아니면 가족이 있어서 애를 봐야 되는가. 다양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 맞춰서 얼만큼 무엇을 왜 먹어야 되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내가 근육 성장하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하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적인 진짜 어떤 우리 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제 전문가에게 여러분이 지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패턴과 현재 몸 상태를 보고 기초자세랑 활동량을 따져서
식사 패턴 어떻게 점심은 회사에서 드십니까? 아침은 집에서 드시고 나갑니까?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안 드십니까? 아침 드시기 시작해야지 기능 정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어떤 걸 회원님께 물어보고 파악을 해서 플랜을 짜서 어떤 기본적인 정상적인 식습관과 그걸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겁니다. 자, 수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여기서 알려줍니다. 4.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여기서 갑자기 8.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어떤 공식,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만 요구하니까 이쪽에서 엉뚱한 답을 얘기해도 그게 답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식과 왜 먹어야 되고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대답해주면 그게 다 맞는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유튜브도 찍어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합시다. 정말 공부하려는 여러분들만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자,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모르지. 왜? 어떤 것을 어떤 이유로 왜 먹는지를 알게 되면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나는 지금 탄수화물이 요 정도, 어느 정도, 단백질은 요 정도, 일반적인 그냥 반찬 식사를 하면서 염분 섭취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극단적으로 어떤 타이트한 식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루의 식사를 구성을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서 지방은 고기에 붙어 있는 그 흰색 지방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3부 영양소도 있고요. 기타 무기질, 비타민 종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비타민을 왜 먹을까요? 비타민 종류 엄청 많아요. 비타민 종류 무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간 재밌는 얘기하면 회원님 비타민 드세요? 저 비타민 먹습니다. 그러세요? 비타민 뭐 드세요? 저 비타민 C 먹습니다. 예. 비타민 종류가 엄청 많아요. D1, B1, B6, B12, C, 엄청 많아요. 근데 비타민 C만 먹으니까 자기는 비타민 먹고 있다. 아니죠. 비타민 종류가 엄청납니다. 그럼 이 비타민이라는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실제 우리 몸의 어떤 장기들이 어떤 기능, 면역력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발휘할 때 필요한 필요한 재료일 수도 있고요. 단백질, 예를 들어서 1번 단백질이 1번 비타민이 들어와서 몸에 있을 때 3번 비타민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또 1번 비타민이 하는 이런 비타민들끼리 서로 필요한 그 비타민이 있고 비타민 자체적으로도 또 들어와서 필요한 존재가 있고 그래서 비타민은 종류별로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단백질 이제 머리, 두발, 헤어, 그리고 피부, 그리고 이제 장기들, 그리고 이제 근육. 우리가 근육만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포들을 구성하는 세포들. 여기에 단백질. 자, 단백질 섭취량은 우리 대한민국 분들의 경우 남성, 여성 이제 남녀노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연령대에 따라서 최대 단백질 권장량이 한 60에서 70g입니다. 하루에 60에서 70g. 닭가슴살로 얘기하면 100g짜리 한 2개 정도겠죠. 근데 나이가 어리냐, 중간이냐, 40대, 50대냐, 또는 60, 70이냐에 따라서 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권장량이 달라집니다. 이 권장량이라는 게 있는 게 이 정도는 필요해. 근데 이거보다 오버되면 요산 수치 올라가서 통풍화, 간 수치 올라가서 그 간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고장나서 나중에 투석해야 될 수도 있어. 표준이 있는 거예요. 더 먹으면 안 돼. 무리가 생겨. 자, 그러면 탄수화물, 우리 몸의 주 에너지입니다. 우리 뇌는요, 당만 씁니다. 탄수화물을 당으로 전환시켜서 당을 우리는 써요. 우리 몸이 모든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당만을 써요. 그러면 지방은 언제 에너지를 쓰이냐? 당이 없을 때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면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씁니다. 근데 당이 존재하고 나의 간에 저장되어 있고 글리코겐으로 혈관 안에 당이 존재해 있고 근육 세포나 모든 세포가 당을 쓰면 혈관에 있던 당이 들어가고 간에 있던 글리코겐이 당으로 전환돼서 혈관에 들어가죠. 그럼 혈관의 당 수치가 일정 수준 혈당이 유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당이 이렇게 계속 공급될 때는 뭘 해도 지방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탄수화물 안 먹고 운동시키는 트레이너를 가끔 만나면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뇌 기능부터 떨어져서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저하돼서 호르몬 분비, 신진대사 이런 거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도 못해. 근육이 회복되지도 못해. 탄수화물 안 먹고 운동시키는 게 제일 무식한 트레이너고, 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던 뭘 하던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피하 지방을 빼고 몸에 수분을 빼서 개식을 했다가 다시 염분과 수분과 탄수화물을 때려 넣어서 엄청 크기가 커져서 대회를 뛰는 선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이런 부분은 나트륨 섭취해야 돼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이 수분을 우리 몸에서 보유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요즘 이제 소듐이라고 하죠. 그 나트륨이 소금이라고 할게요. 염분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 한다니까 무조건 염분 끊게 해. 자, 선수들이 어떤 특정 목표에서 염분을 섭취 안 하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니까 선수들 다이어트처럼 시키는 거야. 그런 무식한 게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염분을 먹지 말라니까, 저 선수들 다이어트 할 때 염분 안 먹으니까 나도 다이어트 하니까 염분 안 먹어야 되겠구나. 염분 안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대회를 뛰기 위해서 특별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염분을 섭취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땀 흘리고 이러니까 수분하고 나트륨이 빠져나가, 염분이 빠져나가, 소듐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탈수가 나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중을 재면 체중이 팍팍 줄어. 뭐예요? 수분 빠지는 거야. 탈수지, 탈수. 이뇨현상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염분 섭취 안 하면서 물을 2리터 먹으라는 이 무식한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분 섭취 안 해서 수분 보유 안 되는데 2리터씩 때려 넣으니까 막 밀려서 쓸려 나가면서 물을 많이 먹어도 갈증이 나면서 탈진해서 기운이 없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흐물딱흐물딱하고 그래요. 왜냐면 수분이 없어도 근수축 이완이 어렵거든요. 다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요거 필요하네, 요거 필요하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왜 필요한 것까지만 알면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야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영양소 중에서는 과하지 않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원님 다이어트 하니까 염분 드시지 마세요. 간이 돼 있는 거 절대 먹지 마세요. 그 무식한 트레이너예요, 그거. 간이 돼 있는 거 먹지 마라. 무식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그런 트레이너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니까 그런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먹어야 돼요 하니까 그냥 따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합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된 영상을 클릭하고 지금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니요.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지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의 힘이에요. 탄수화물은 왜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필요량보다 적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탄수화물을 꼭 먹게 되고 적정량을 먹게 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종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질 종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드시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소장이나 어떤 대장 쪽에 또 기능이 떨어져서 대장에서 또 수분 흡수를 못해서 설사가 나서 탈진이 된다, 수분 공급이 안 된다. 그럼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전해질이라든지 나트륨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도 공급을 해주려고 했을 때 탈진을 막고, 탈진을 막았을 때 몸의 기능이 정상적이니까 감기도 빨리 날 수 있더라.
그리고 영양소의 소화 흡수도 안 되고 에너지의 소화 흡수도 안 되니까 일단은 위나 소장에서 분해가 잘 될 만한 좀 딱딱하지 않은 묽은 탄수화물 뭐예요? 죽이죠. 죽을 먹고 비타민 종류를 먹어서 빨리 이제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걸 왜 먹고 왜 먹는지 벌써 아니까 먹고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치료 목적으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몸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회원과 트레이너들은 그냥 저쪽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두고요. 자, 진짜 공부를 하려는, 진짜 노력을 하려는 여러분들은 벌써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 또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가 아니고요.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왜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지? 단백질 많이 먹으면 어떡하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정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당 1g씩 단백질 먹으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체중이 100kg고 100kg입니다. 그럼 100g 먹고 100g 먹어야 돼요? 지방이 50kg야. 지방이 10kg야. 이분은 근육이 많아. 이분은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아. 근데 똑같은 100kg야. 그럼 단백질 똑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죠. 벌써 모순이잖아. 오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생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준적인 단백질 권장량을 먹으면서 60에서 70g 정도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정도를 섭취하면서 운동의 질적 수준이 받쳐졌을 때 몸은 변화된다. 운동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기본적으로 건강하지도 않고 건강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운동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변하질 않아. 근데 자기가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 몸이 안 변한다고 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만 허비하고 몸 나 만들 거야 하고는 몸도 못 만들고 신용 없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지금 특히 공부합시다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 자, 공부합시다 5번째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왜 먹어야 하는가의 주제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말로만 뭐 하고 싶다, 말로만 노력한다, 말로만 이런 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죠. 그래서 영상 제목을 공부합시다로 정했습니다. 이 공부합시다. 벌써 공부자만 들으면 거부감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알고 싶고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고 진짜 그런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웨이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향상되고 싶어하는 진짜 참된 노력을 해주실 분들은 공부합시다라는 제목임에도 영상을 클릭한다는 거. 바로 여러분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하는 공부합시다 영상,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가 시작이 되고 방향성을 잡고 이제 2023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JM 세미나, JM 워크아웃 과정에 또 여러분이 참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에 가입 그리고 등업을 거쳐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JM 세미나, JM 워크아웃에 오시면은 이 영상과 오프라인 과정이 연동이 돼서 정말 질적 수준이 높은 진짜 교육을 해드립니다. 자, 요즘은 전문가 행세를 하는 전문가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공부를 시켜 드립니다. 와우.